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지역 초수로 합격한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재밌게 얘기해 주셨던 김영재 선생님이랑 같은 스터디원이었고요. 저희 스터디는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5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학부를 병행을 했고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1학기에 20학점 듣고 4월에 교생을 나갔고요. 그리고 여름 계절 학기로 3학점 하나 듣고 2학기에 또 17학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혹시 저처럼 학점을 많이 들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시기별로 학습 비율을 좀 전략적으로 나눴어요. 전공이 아무래도 80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단 교육학은 3월부터 시작을 했고 3월부터 6월까지 인강을 들었어요. 이땐 거의 복습도 제대로 못하고 인강을 다 듣는 데에 의의를 뒀던 것 같고 7, 8월에 저는 교육학 비중을 늘렸어요. 그래서 40대 60이라고 돼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한 50대 50 정도로 교육학을 9월 전에 무조건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에는 교육학을 거의 20으로 둬서 인강도 안 들었고 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학 공부를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1, 2월 강의를 들었어요. 남들은 막 3, 4, 5, 6월 강의를 듣는데 저는 1, 2월 이론 강의를 3월, 5월 동안 들었고 4월에는 교생 기간에 아예 교육학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6월에는 학기 말 또 기말고사랑 과제가 있어서 또 교육학을 거의 못했고 5월 중에 완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전에 교육학을 다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현 말해도 돼요? 김현 마인드맵 강의를 들었고 저는 이 강의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다른 강사 들으시는 분들은 듣지 마시고요. 만약에 김현 커리큘럼을 타시는 분들은 이걸 꼭 들으세요. 딴 건 안 듣더라도 7, 8월 강의는 꼭 들으시고 이때 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단권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 책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 책에 강의 필기랑 키위교육학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설명 안 하셨던 걸 추가해서 넣고 또 전 땡땡 그 핵심 톡톡 만드신 분 자료를 또 추가해서 이렇게 한 권에 만드니까 저는 90, 11월에는 교육학 공부할 때 두꺼운 책은 아예 안 받고 이 책 한 권만 받고요. 그리고 시험장에도 이거 하나만 들고 갔는데도 되게 든든했어요. 그래서 단권화를 추천드리고 90, 11월에는 인강 안 듣고 매일 김현 작년 모의고사를 매일 1회를 풀었어요. 그래서 채점하고 복습하는 데까지 한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만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이 감사하게도 있어서 그때 논술로 나왔던 그 2014년부터 18년까지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짝스터디 방법은 상반기에는 그 강의 진도에 맞춰서 인출을 했고요. 9월부터는 4주에 1회독, 10월에는 3주 1회독, 또 마지막에는 4과목씩 해서 2주 1회독 이런 식으로 1회독을 좀 빨리 돌릴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11월에는 제가 이거랑 똑같이 했는데 이때는 방법이 좀 달랐던 게 시험이 이제 다가오니까 아침에 교육학과 관련된 머리를 쓰는 연습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오전 7시 반에 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했어요, 스터디를. 진짜 누워서 하다가 막 잠꼬대도 하고 말하다 막 거의 잠들듯이 한 적도 있었는데 7시 반에 해서 1시간 정도 인출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저랑 제 스터디 같이 했던 친구가 이 11월에 했던 아침 스터디가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시험 전날에 했던 내용이 교육경험 선정 원리나 변현적 지도성, 신뢰도 이게 다 전날에 얘기했던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중률도 되게 높았고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아침 스터디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래에 적어놨는데 이 5가지 과목에 좀 더 초점을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월 1주차에 교육철학 과정 평가를 한다면 과정이랑 평가가 사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한두 문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고 과정이랑 평가를 더 많이 이렇게 퀴즈를 내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공부는 제가 2월부터 인강을 수강했어요. 근데 1, 2월에는 교육학 공부도 안 했고 100% 전공만 했는데 목표를 일단 3월에 직강을 들을 수 있게 밀린 진도를 다 따라잡고
그 하프 모의고사를 잘 봐서 관리반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목표를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는 그냥 강의 열심히 듣고 다음 날에 복습하고 또 밀린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것만 반복을 했고 저는 암기는 사실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암기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3, 4, 5, 6월에는 종합이론이랑 기출분석을 하는데 저는 약간 하프 모의고사를 단기 목표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전에 배운 내용을 전체 1회독을 하고 간다. 이걸 목표로 해서 3월 모의고사 전에도 전체 1회독을 했었고 또 5월 모의고사 전에도 전체 1회독을 했어요. 그리고 누적 복습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고 4월 교생기간 때문에 불안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4월 교생하면서 교육학 공부를 거의 놨고 그 수요일에 있는 기출 분석 강의도 처음에는 안 밀리다가 뒤에는 결국 아예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출석만 제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강의만 안 밀리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플래너 예시를 가져왔는데 누적 복습이 토요일에 만약에 5월 오른쪽 걸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토요일에 직강으로 5월 2주차 수업을 했으면 일단 일요일은 쉬거나 학교 과제를 하고 교생기간이면 수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월요일에 2주차 들었던 걸 토요일에 들은 걸 바로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 전주 걸 복습했어요, 저는. 그래서 월요일에 1주차 복습을 하고 하프 모의고사 쳤으면 그거 오답풀이 하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전날 공부한 거 형성평가를 풀면서 다시 점검하고 3, 4월 강의를 복습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5, 6월 강의 들을 때니까 저저번 달에 들은 걸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주차에 맞게.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출 풀고, 그러니까 기출 강의 들었고, 또 전날 했던 과목 형성평가 풀고, 수요일 공부량이 많은 이유가 제가 1학기 때 수공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요일에, 이제 토요일에 했던 2주차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금요일에 나눠서 반반씩 복습을 하고, 가능하면 1, 2월 강의도 같이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도 항상 모의고사 전에 전체 1회독을 목표로 하고 시험을 쳤고 토요일 강의 전까지 이제 7, 8월부터는 문제만 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 1, 2, 3, 4, 5, 6까지 했던 걸 다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이론, 종합이론, 형성평가, 기출분석까지 다 복습을 하고 갔고 손진기랑 손계정도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그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 때 단권화 작업을 사실 저는 학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프린트 오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프린트까지는 오리진 못했고 7, 8월에는 방학이니까 기출 강의랑 또 7, 8월 강의 내용 중에 교재에 없는 것들만 추가해서 필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에는 이진영 교수님께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해진 범위 1회독 하고 들어가시고 이때 저희는 스터디에서 10개년 기출 분석을 시작했어요. 이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기출 분석을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 문제에 나오는 개념 같은 걸 저는 다 필기했거든요, 옆에. 그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왔던 게 항상 심화 학상제에서 나와요. 마음 챙김이 2017년도가 나오면 그 다다음 해에 이번에 ACT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ACT를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틀렸지만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시면 뭐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사실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멘탈 관리 잘하기가 저는 사실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학부 병행을 17학점을 듣는데 10월에 졸업시험 2개 치고 중간고사 치고 또 과제를 하니까 10월에 한 3주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가 한 11월까지 가서 슬럼프도 막 같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래도 혹시나 하반기에 저처럼 슬럼프가 오실 것 같은, 그때 막 멘탈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저는 붙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첨킹인데, 앞에서 잘 얘기해 주셔서 넘어갈게요. 관리반 스터디는,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좋았던 거 2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김영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당일 수업 복습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수업 시간 놓친 필기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이거 필기 뭐였어요? 하고 물어보고 또 이해 못한 부분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6명이서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기록해놨다가 관리반 상담 시간에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구두 인출은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것 똑같고 이것의 장점은 저희는 스터디 하면서 막 따로 자료 다른 분들은 제비뽑기 만들고 포스트잇 막 쓰고 문제 만들고 이러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준비물이 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면서 회독을 여러 번 돌릴 수 있어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험생활 팁은 저의 경험에 기반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임용 공부의 핵심은 이 3가지만 기억해도 합격한다고 생각해요. 기출 분석이랑 반복 학습 그리고 저 뭐라고 적어놨죠? 오답풀이. 그래서 이 3개만 해도 저는 무조건 이 3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항상 머릿속에 새기시고 1년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자제는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 이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막 공부하면서 유튜브도 막 보고 안 보던 웹툰까지 굳이 찾아서 정주행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가방에 넣고 막 온갖 방법을 써봐도 10분 뒤에 가방 열어서 다시 꺼내고 이게 되게 좀 무의미해져서 제가 썼던 방법은 그냥 폰을 집에 두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집중력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좀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집에 두고 가세요. 저를 믿고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공부가 잘 돼요. 네. 그리고 학부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사실 공부 시작할 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학점을 다 포기를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학기에 되게 간당간당하게 성적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임용 공부는 저녁이랑 주말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니까 몸과 마음은 힘들지라도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1년이 생각보다 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학점 듣고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가 안 되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친구도 아주 가끔 만나고 뭐 혼자 쉴 때는 버블티를 좋아해가지고 혼자 그거 먹으면서 산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휴식은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 보상도 열심히 주시고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건강하게 공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